수차례의 다이어트 끝에 남은 건 오히려 늘어난 뱃살과 여기저기 아픈 것뿐이라는 영미 씨를 만났습니다. 좀 운동이라도 하려고 2정거장 전에 먼저 내렸어요.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면 더 빠질까 하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단 1칼로리라도 더 태워서 1g이라도 더 빼고 싶을 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답니다. 응? 이거밖에 안 돼? 좀 걸은 것 같은데 한 20분 걸었어. 내 칼로리가 좀 걸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네. 이게 살 빼는 게 이렇게 힘들어. 선생님한테 이번에 또 혼날 것 같아요. 검진 날까지 살을 빼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3개월간 노력해온 영미 씨. 오늘 그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이라는데요. 피검사 결과도 보니까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랑 비교했을 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일단 지금 이제 중성지방도 200이 넘으니까 다음번에 검사했을 때도 200이 넘으면 네네. 그때는 중성지방 약도 추가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이제 거의 안 된 거지. 근데 이대로 계속 쭉 가다가는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다. 예. 숱한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혈관 질환만 늘었다는 영미 씨. 장기 사이사이에 쌓인 내장 지방 면적은 기준치의 거의 2배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내장 지방이 특히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몸에 지방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혈관도 깨끗해지지 못하겠죠. 혈관에도 지방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은 혈관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뇌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뭐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나이대가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이제 그런 질환들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꼭 그 내장 지방을 꼭 빼셔야 됩니다. 예. 영미 씨라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뱃살을 빼기 위해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까지 감행했지만 정작 빠져버린 건 머리카락이었다는데요. 그냥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좀 머리카락이 탈모가 많이 와요. 수채구멍에 머리카락이 막 새까맣게 쌓일 정도로 막 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정말 많이 빠지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했지만 결국은 또 요요가 오고 다시 오고. 힘들게 살을 빼도 잠시 방심하면 어김없이 올라가는 체중. 문제는 요요를 겪을 때마다 뱃살은 더 빠르게 불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나 자신이 너무 싫었죠. 혐오스럽고. 그러면서도 내 몸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뚱뚱하고 뭐 날씬하고 예쁜 직장 동료들하고 비교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초조해진 영미 씨. 엘리베이터 대신 8층 집까지 계단으로 오르는데요.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으로 그 어느 때보다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하지만 똑같아. 이놈의 살은 어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생각을 안 하니. 아우. 운동 시간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렸지만 살이 빠지기는커녕 배고픔만 더 빨리 찾아오는 느낌입니다. 안 되는데 이거 650칼로리 이상이네. 칼로리 생각하면 먹으면 안 되겠고. 참자. 칼로리가 너무 높아. 떡볶이. 칼로리가. 이거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갖고 한 10kg는 추월하고 달려야 될 것 같아요. 늘 이런 하나, 식입니다. 둘, 이거 하나 하나, 먹고 나면 둘, 얼마나 움직여야 하나, 그 칼로리만큼 둘, 소모되는지 하나, 잘 알기 때문에 도저히 먹지 못하는 거죠.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분명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내 몸은 예외인가 싶습니다. 미동도 없네. 미동도 없어. 아무리 나이 살이라 그러지만 왜 살이 안 빠질까? 정말 꿈쩍을 안 하네. 꿈쩍을 안 해. 야속하게도 영미 씨의 다이어트는 오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소식도 하고 나름 운동도 하고 하는데 걔 1kg도 안 빠지는 거 보면 나인데는 그런 공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절한 노력에도 쉽지 않았던 강명희 씨와 장영미 씨의 뱃살 감량.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나이가 들면 내장 지방을 빼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은 더 잘 쌓이고 지방을 쓰는 능력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지방이 내장 쪽으로 쌓이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에너지의 대사 구조 자체가 지방을 태우는 쪽이 아니라 몸이 지방을 저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칼로리를 계산하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예전처럼 잘 빠지지 않고 다시 요요가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내장 지방은 더 쉽고 더 빠르게 쌓이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하루 종일 다이어트와 칼로리 생각만 하는 두 사람의 뱃살이 쉽게 빠지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40세 이상 중년들을 대상으로 이 8개월 동안 진행한 연구인데요. 한 그룹은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한 그룹은 매주 19km씩 꾸준히 조깅을 했는데요. 자, 결과 어땠을까요? 먼저 운동을 안 한 그룹은 내장 지방이 8.6% 증가했고요. 열심히 운동을 한 그룹은 놀랍게도 내장 지방이 줄지도 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번 쌓인 이 내장 지방은 이 운동만으로는 빼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살을 뺄 때 체중계 숫자에만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60대 아시아 여성과 백인 여성의 지방 분포를 분석해 봤더니요. 전체 체지방량은 비슷해도 쌓인 위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백인 여성은 엉덩이와 허벅지로 지방이 골고루 분산된 반면 아시아 여성은 다리엔 지방이 적었는데 복부, 특히 내장 지방의 비율은 백인 여성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이 복부에 집중된 현상은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위험 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아시아계 여성은 같은 BMI와 체지방량을 가진 백인 여성보다요, 당뇨병, 유방암, 대장암 같은 대사질환과 비만 관련 질환의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체중이 1kg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1kg이 지방이 아니라 근육에서 빠진 거라면 가장 위험한 복부 내장 지방과 나쁜 지방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더 무서운 건 이 내장 지방은 지방 흡입으로도 쉽게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지방 흡입술은 피하 지방은 뺄 수 있어도 배 안쪽에 붙은 이 내장 지방은 제거가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 중년 이후의 이 다이어트 전략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안 먹고 운동으로 지방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애초에 쌓이지 않게 관리하고 이미 쌓인 지방이 오래 남지 않게 배출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